예, 2022년 2회 노동시장론입니다. 어, 다음 주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것. 이것은 마찰적 실험이죠. 왜? 전산 정보만 원활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나 경기, 계절, 구조, 이거는 꽤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62번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 실업자 효과에 따라 실업률이 변한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 자, 방향성 할 때 이거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가니까 플러스고, 실망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 노동자 플러스 실망 노동자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63번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대다수 총이라고 했죠. 탄력성 결정 요인. 예, 대다수 총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강조드린 게 임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의 변화는 곡선을, 즉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좌로나 우로나 이동시키지 않고 어디에요? 점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금의 변화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억 디컬 이율이 됩니다. 이율이 되겠네요. 임금 변화는 수요국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64번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를 했습니다. 자, 탄력성이 0.125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노동수요 탄력성이 45도로 했을 때는 1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일자리고 노동 수요고 이게 임금인데, 여기에서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 이 의미는 변동폭이 큰 거예요. 변동폭이.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그 회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아주 불안정해요. 그리고 탄력성이 적은 것은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용량이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거는 탄력성이 불안정할 때는 고용량이 변화가 큽니다. 그러나 안정되어 있을 때는 이 감소가 아주 미미해요. 이런 개념으로 이걸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탄력성이 가장 적을 때가 가장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을 때가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죠. 그럼 값이 제일 작은 게 어느 겁니까? 0.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답을 기억해 주십시오. 탄력성이 크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적으면 안정돼 있고, 안정돼 있으면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다. 그러면은 0.1이 이 중에서는 가장 적죠. 이렇게. 이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만 일자리를 탐색하여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 많죠.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옳은 것으로 냈습니다. 자,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이 긴 문장을 쉽게 말하면 구직 포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직 포기자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실망 노동자하고 비슷합니다. 실망 노동자. 실망 노동자는 마이너스를 시켜준다고 했죠. 모두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낮아집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구직 포기자 또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던 요거하고 상통되는 겁니다. 요거하고요.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66번입니다. 노동조합 즉 쟁의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직장 폐쇄가 되겠지. 이건 누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67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사회 사회적 신분의 기준 되기도 하죠. 연봉이 얼마냐 이게 신분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는 무관하다. 관계가 있죠. 인적 자원, 기술을 많이 받았든가 학력이 높다든가 경력이 많다든가 이게 인적 자원인데 이거가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관하다라고 하는 게 틀렸겠네요.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이다.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임금이 바로 유효수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죠. 뭘 사고 팔고 하는 게 돈이 있어야 이게 수요가 일어나고 수요가 일어나야 공장이 기업이 살아난다. 그래서 안정과 성장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68번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자 1차는 대기업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열악한 시장. 높은 임금 아니죠. 이건 1차죠. 대기업 높은 안정성 1차죠. 높은 이직률. 예. 이게 바로 2차죠. 열악하고 뭐하고 하니까 높은 승진율. 1차 노동시장의 특징. 대기업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9번 연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업에 대한 기소의식, 소속감이 강하죠.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하면 연공급은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외부 인력 채용이 잘 안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효과 제고, 훈련 효과 큽니다. 이런 데서는 공무원 같으면은 교육 들어가고 나면 그거 다 반영이 되죠. 인사고과에. 인건비 부담의 감소와 이게 인공급의 특징과 거리가 멀죠. 인건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 아니고 증가합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내거 아니라고 막 쓰죠. 70번 A국의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가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가 100만 명이라 할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항상 도표를 그리라고 했죠. 경제활동이 나오면은 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을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거죠. 이거 나누는 거.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이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했는데 비경제활동이가 100만입니다. 그럼 여기 전부 다 봅시다. 요걸 알면 요걸 보태면 이게 310만 명이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죠. 그러면 410만 명이죠. 요게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걸 보태야 410만 명이니까.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210만 명을 410만 명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 관계는 약하기로 하고 도표를 그리면 퍼즐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71번 조합은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이건 클로즈샵이죠. 72번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오면 이겁니다. 기업은 이 서로 간의 안면이 아주 친숙해요. 같은 회사에서. 산업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말이죠. 기업은 거기서 같이 다 맨날 얼굴 보고 찌지고 뽑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의용화 가능성이 바로 의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용화. 즉 짜고 치는 이런 뭐랄까요? 연극식 그런 노조 활동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십니다. 의용화 가능성이 낮다 하면 기업별 노동조합 특징하고는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 2, 4번은 참고로 익혀주시고요. 최저임금 제도 기대 효과를 가장 거리가 최저임금 제도가 장점 하나는 유효 수요가 정대합니다. 돈이 풀리고 단점은 고용이
정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축소가 돼요. 고용이 축소가 되니까 실업률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실업이 해소가 되는 게 틀렸죠. 실업 해소 안 됩니다. 최저임금제. 지금도 원래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을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도 실업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74번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요. 인적 자본 투자 차이도 맞죠. 보상적 격차 차별 이 세 가지가 다 임금 차이가 나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여 형태는 쭉 보시면은 근로자가 중력을 하고 감사 역지하면은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76번 선별 가설에 대한 설명 이게 스펜서의 신호 모형이죠. 스펜서의 그래서 하나 신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식별해주는 역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빈곤 문제를 건드리는 거 이게 틀린 겁니다. 거리가 먼 거다면 빈곤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 스펜서의 선별 가설 이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나와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우수하다는 이 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교육에 투자한다. 투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인적 자본 이론과 공통점이에요. 이게. 인적 자본 이론과 스펜서 신호 모형은 같이 우리가 짝으로 익혀야 되는데 인적 자본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인적 자본이라도 이게 교육 때문에 생산을 잘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원래 능력이 우수하다는 그런 뜻이고 식별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것입니다. 77번입니다. 직무급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죠. 자, 여기에는 직무급 하면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노동의 양과 질 둘 다 평가합니다. 양과 질. 양만 평가하는 건 성과급이 되겠죠. 질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 질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어째 보면 직능급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포함한 거, 양과 질을 다 포함한 게 직무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한다. 이런 그 임금체계가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단체 교섭에서의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기업의 지정 능력이 좋으면 회사 돈이 많으면 사용자가 큰 소리 치겠죠. 이번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으로는 보장이 안 돼 있지만은 직장 폐쇄할 수 있죠. 3번 사용자는 쟁의해간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요. 도급이나 하도급 못 주고 그 대신에 조합원이 지금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하는데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도급을 못 준다는 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조합원의 많을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도급 주는 거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요. 79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면서 맞살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자연실업률 상당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시간이 되면 다 원상복구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마찰적 실업은 시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경리적 실업.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두는 게 이게 무슨 실업입니까? 마찰적 실업이죠.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죠.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가 아닙니다. 경기적 실업은. 왜냐면은 경기가 나쁘면은 시간만 간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불려야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신출 문제예요. 올 2회 현재 실업률에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질 실업률을 실망은 마이너스 시킨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이제 익숙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실망은 실업률을 마이너스 시킨다. 실업률을 하락시킨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익히시면 되겠고요. 80번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 내부로 이게 내부 시장인데, 이게 들어가려면 여기 현관 문을 쑥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현관쑥이 키워드죠. 그래서 현장 훈련, 간섭, 숙련의 특수성 이렇게 됩니다. 임금 수준은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노동시장은 좀 초스피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